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태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궁 속 비밀 중에서 볼륨을 낮추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장차 태어날 아기가 타인들보다 부모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낮은 음을 태아에게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시끄럽다는 건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직장도 시끄럽고 가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은 물론 우리의 태아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태교를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에서 낮은 음을 태아에게 많이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미 나열한 것과 같이 낮은 음이 태아에게 더욱 잘 전달된다는 증거는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동물 실험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태아에게 더 잘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타인들보다 부모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낮은 음을 태아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장차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뇌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24주 이후의 태아는 자궁 내외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아가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태교의 논리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교란 자궁 내에서 교육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다는 것이죠. 태교란 자궁 내의 태아를 반복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낮은 목소리로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요. 임산부의 임신부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끄러운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태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너무 시끄럽지 않는지, 주위에 누가 있건 말건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대로에서 자동차를 멈추고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 환경이 아니고 태교, 곧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진찰실에서 필자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임신부들을 대하고 있다 보면은 산전진찰을 하기 위해 외래를 찾아오는 임신부들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큰 임신부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임신부도 있고, 시끄러울 정도로 소란스러운 임신부도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임신부들은 당연히 주위 산모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특히 이런 산모들에게 필자는 일부러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산모의 목소리도 같이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산모가 시끄러울수록 대답을 더욱 낮은 목소리로 해보았더니 더욱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선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를 하고, 낮은 목소리들은 대부분 다정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저절로 부부 사이에 다정다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이왕이면 볼륨을 낮추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이 시끄럽더라도 우선 본인의 목소리를 낮추면 남들도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습관은 장차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태교 환경과 우리 사회 전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조금은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태아과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임산부와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